우리가 분류를 할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합니다. 오행이 바로 여기에서 대분류에 속하죠. 이 오행은 서로 간에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 작용, 상호 간에 작용을 할 때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주인TV의 이현준입니다. 명리학 완전정보, 오늘은 제2강으로 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생극이라 했는데, 오행은 서로 간에 생을 하고 극을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행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쇠고, 그리고 돌도 말합니다. 그리고 수는 물을 말합니다. 이 5가지의 글자들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서로 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오행의 생극입니다. 오행의 생극인데, 첫 번째는 상생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상극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번. 자, 생을 받는 오행은 힘이 강해진다입니다. 생을 받는 오행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을 아이들한테 해주죠. 밥을 해서 아이들한테 먹이면 아이들은 그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을 받는 입장, 아이의 입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을 받는 오행은 힘이 강해진다. 반대로 생을 하는 오행은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하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을 하는 오행은 힘이 약해진다입니다. 자, 다음은 상극입니다. 상극인데, 극을 받는 오행은 힘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가 나무가 도끼로 나무를 막 칩니다. 그럼 도끼는 극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무는 극을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극을 받는 오행, 나무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극을 하는 오행도 다소 힘이 약해집니다. 극을 하는 도끼도 도끼가 극을 하는데요. 계속 나무를 아주 여러 개를 많이 치다 보면 이 도끼의 날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극을 하는 오행도 다소 힘이 약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도표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은 물을 생합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 것이죠. 금은 물을 만들어서 흘려보내죠. 그래서 금생수라고 하고, 다음은 수생목입니다. 수생목, 수는 목을 생해줍니다. 나무에 물을 줘서 양분을 줘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수생목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목생화입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약해진 모닥불에 나무를 이렇게 집어 던져 넣으면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것이고,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합니다. 태워서 땅에 양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생토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토생금입니다. 토는 금을 보호를 합니다. 땅 속에 깊은 곳에 묻어둔 돌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금생수, 생을 하는 것은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힘이 빠지고 수는 힘이 강해지죠. 그런데 이 금 옆에 토가 있습니다. 토가 있는데 토생금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금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힘 세지고, 수는 힘이 세지고, 토생금을 하는 금도 자기의 힘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법칙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것이 금입니다. 극입니다. 자, 금은 아까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금극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극목은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금극목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목극토입니다. 목극토는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 거죠. 그럼 땅에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극토가 되는 것이고, 자, 토극수가 되죠. 토극수는 우리가 그 비가 많이 와서 물로 길이 끊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흙을 막 퍼다 날라가지고 길을 다시 만들죠. 그래서 수의 입장에서는 토의 극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국화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은 물을 뿌려서 끄죠. 그래서 수국화가 이루어지고요. 다음은 화극금입니다. 화극금. 금은 아무리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나무로 한다든지 물로 한다든지 토로 한다든지 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단단한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단한 물체는 그 용광로라는 화를 써서 녹여버리죠. 쇠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재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화극금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생과 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극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사주에 대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과 극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근데 극을 받는 데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도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넓은 시야로 사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행에 대한 생과 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천관과 12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